그리고 이제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요즘에는 남북 경협주에 어떤 그런 관심이 계속 쏠릴 때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슬슬 되었고, 관련 섹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들이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급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거의 이제 11월, 12월 문재인 정권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기 속에서 지금 여기 움직이거든요. 그 이쪽 섹터들이 움직여요. 지금 대아티아이라든지 지금 대장 쪽이 JST나하고 신원이거든요. 이쪽이 대장이에요. 대장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2등주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하니까 JST나하고 신원이 지금 더 세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소형주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푸른기술이라든지 이쪽도 한번 급등 랠리가 충분히 나온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확실히 주목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이슈가, 사실 미국에서 이미 입장은 밝혔어요. 이제 모든 북한이 원하는 그 협상 테이블,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한번 하자, 그거거든요. 경선님 말씀대로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잘 모아가면 소리님 돼요. 반드시 됩니다. 파니님 안녕하세요. 파니님 생방 들어오셨네요. 파니님 단톡에 그 막 아파트나 뭐 어디 그런 거 사진 올려주시면은 설명도 설명도 해주시면 좋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거기가 어디고, 한강은 알겠는데 저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아, 다들 자요? 오늘 좀 빡세게 놀았나 보네. 어. 저는 달고나를, 그 사진을 달고나 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달고나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맨날 옆에서 이제 보기만 했지, 어렸을 적에도 해본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나 언제 해봤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만져보고 먹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툭툭툭툭 깨가지고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슈도 나온다. 지금 미국의 성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 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또 하루빨리,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죠. 하루빨리 그 이제 대화 협상 테이블로 와라. 이제 다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또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죠. 순순히 나올 것인가, 아니면 좀 밀당하면서 시간을 좀 끌을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 좀 강경 대응으로 가면서 뒤에서는 좀 이렇게 또 그거를 강약 조절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다르는데, 북한도 버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뒤로 특히 서탄, 중국이 호주와 그 서탄 이슈로 전력난까지 겪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석탄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북한에 대한 그 석탄을 계속 밀반입을 하고 있죠. 사실 그쪽에서 그걸로 북한이 좀 버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를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나와요. 중간에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난 역사들을 보면 진짜 이건 안 풀릴 것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뭐 2, 3일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남부청량이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짜 몇 년을 끌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린 그거를 미리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뭐 결과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동성이 커지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마이너스 50% 때려버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30% 20%만 아래로 빼고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다시 뭐 이렇게 옆으로 2, 3년간 조정을 줘버리느냐 그리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항상 겸손히 얘기했듯이 비중 관리만 잘 하면은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대한민국의 부자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너무 막 한쪽 섹터에 막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뭐 남북 경협주가 비중이 30%가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50%가 육박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되고 항상 욕심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카페에다가는 이제 좀 좋은 글이라 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카페 여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여기 클릭을 보시면은 아마추어는 변동성을 싫어하고 프로는 변동성이 클수록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밑으로 가격이 내가 10,000원에 주고 산 게 뭐 한 달 만에 7,000원이 돼버리고 뭐 3달 만에 6,000원이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원까지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프로들은 소위 말해서 주식 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선수들은 밑에서 그런 거를 더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사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10,000원 주고 산 게 한 달 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7,0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이렇게 한 3, 4개월간 기간 조정을 줘버리면 보통 포기하게 돼요. 보통은.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뭔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 성격 분에 못 이겨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도 나오고 뭔가 감정적인 게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추어거든요. 프로들은 철저하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뽑아내가지고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스스로 밸류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 있게 더 사는 거죠. 더 확신이 있으니까요. 숫자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그쵸? 그런 어떤 플러스 뭐 경영자의 그런 어떤 우리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본적인 믿음이라든지 3년 이후의 실적들은 경영자의 어떤 운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3년 후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후 6년 뒤, 7년 뒤, 8년 뒤의 이후는 경영자의 완전 자질이거든요. 그거는요. 본격적으로.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5년 뒤, 10년 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여전히 JK설같이 스레크드즈 7 6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변동성을 좋아해야 된다. 까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이 자, 2021년이죠. 이제 2021년. 저랑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뭐 5년 이상도 하셨고, 뭐 3년도 하셨고,
3, 4년도 하셨고 그러실 겁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자, 2021년에서 우리가 뭐 어디 10년 후까지는 아니더라도 2025년, 2026년으로 할게요. 5년 뒤. 자, 5년입니다. 5년 뒤. 5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년 뒤. 그러면 자, 지금 시작해서 딱 2026년도 딱 오늘 딱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각 개개인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그때 더 기다렸다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그 시점 속에서 5년이 지나가면 대부분 다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때 그 주식을 그냥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손절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 있었다면 나는 지금쯤 더 좋은 어떤 삶의 질이 높아졌을 텐데.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저는 사실 뼈를 때리는 팩폭을 많이 합니다. 뼈 때리는 팩폭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향 자체가 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생각하면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데, 최소한 우리들은 5년 뒤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2배를 먹고 팔았는데 그 종목이 뭐 5배, 10배 더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뭐 30%, 50% 먹고 수익 내고 팔았는데 2배, 3배 올라간다거나, 그거 많거든요. 물론 먹을 수 있었는데,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떤 그 기업의 실적 부분에 어떤 체크를 좀 놓쳐가지고 뭐 300%를 먹을 거를 뭐 100%만 먹고 끝내느냐, 50% 먹고 팔았는데 이 회사는 뭐 100%, 200% 올라가 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 적정 가치는 10,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15,000원에 팔았는데 20,000원에 팔았는데 그 종목이 3만원, 4만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세가 기술적으로 붙어버리면, 더 투기로 붙어버리면. 그런 부분과 아닌 부분이 나눠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실수를 줄여가면서 실수는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없애고 후회는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괴담꼴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시청자들의 어떤 성향을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시청자를 제가 성향을 알 수는 없지만요, VIP 회원분들이라든지 뭐 일반 공개 방송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대략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뽑아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말이 많지가 않아요. 즉,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방방 뛰지 않고 텐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조울증처럼 기분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고, 주가가 떨어지고 막 지지부진하면은 기분이 막 다운되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찐득하니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사실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병동성이 휘둘리지 않고요.
옛날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생활해야지 사람으로 환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갔고 곰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약간 뭐 이솝우화처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기다릴 수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고기를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 쑥과 마늘을 먹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DNA 자체가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호랑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곰도 쑥과 마늘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생선이라든지 무엇을 잡아먹어가지고 계속 생명 연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본성을 변화시킨 거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목표의식, 동기부여를 통해서, 목표의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사람이라는 이 사회적 동물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릴 수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안 가고 있으면 바로 1, 2초 만에 클락션 빵 울리잖아요. 그쵸? 기다릴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3초, 3, 4초 정도, 3초에서 한 5초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거 예전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었죠. 몇 초 만에 클락션 울리는지. 보통 1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음식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빨리 안 나온다든지 내 생각보다 내가 설계한 그 알고리즘에 설계된 것보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든지 아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또다시 배를 누르거나 그 정호원을 불러가지고 음식 뭐 이렇게 왜 안 나오느냐 아니 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저는 줄을 서가지고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어디 멀리 갔을 때는 멀리 여행을 갔을 때는 줄을 한 번씩은 서요. 저도. 근데 그 줄을 어떤 맛집에 줄을 섰을 때 그 떼약볕에서 한여름 뭐 온도 35도 막 전후해서 기다릴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기다리기 힘들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도 아파트에서 누르면은 특히 출근길에 겁나게 위에서 뭐 내가 10층에 살고 있다, 뭐 15층에 살고 있다. 근데 저기 30층부터 뭐 28층에 쓰고 26층에 쓰고 25층에 쓰고 계속 이렇게 서요. 그래서 사람과 타가지고 겨우 타고 아니면 못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5분, 10분 더 먼저 움직이면 되거든요. 출근길에는 10분만 더 당겨도 여러분들 아시죠? 출근길 10분만 더 당기면은 완전히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0분 더 빨리 자야 된다는 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편한 걸 먼저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기다릴 수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주식은 100년이라는 역사를 볼 때, 100년의 역사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100년까지 주식 투자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 한 1, 20년은 주식을 더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건데 100년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절반만 깎이더라도 50년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내가 그 50년 동안 그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종목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훈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금융훈련,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가면서 본인의 수양을 쌓고 내공을 쌓아 올리면서 경험을 쌓아 올리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왜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지? 결국 못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났구나. 자, 다음에는 내가 3년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내가 5년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내가 3년을 기다려가지고 2배, 3배 수익이 났을 때는 팔아버리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세상사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3년을 기다리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을 3년에 3, 4년 후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3, 4개월 만에 주식이 급등 나와가지고 뭐 2배, 3배 올라가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3년을 실제로 기다렸는데 주식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고 따버리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3년 기다려서 안 돼? 그럼 앞으로 3년 더.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근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 기록이 안 나오고 뭔가 그 성적이 안 나올 때는 결국에는 뭐 폼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결국엔 훈련 양입니다. 양. 내가 남들이 5세트 할 때 나는 6세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10개 할 때 나는 11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1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들을 보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또 다른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냐면 주어진 그 과제수, 주어진 그 공부 하루 양을 그냥 착실히 하루 동안 소화해 냈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하루치를 하루 내가 이 할당량을 하루치 할당량을 잘 소화해 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기관지가 이 내장이 소화를 잘 시켜야 건강해지는 거죠.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주식과 비슷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2021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5년 뒤에 다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다렸더니 그때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매번 와요. 매번 저도 뭐 할 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이 짓을 내가 해야 되나, 어떤 걸 뭐 운동을 할 때나 옛날에 뭐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하면서도 했어요. 왜? 결과가 보이니까. 결과가 항상.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순간이 매번 올 거지만 그것만큼 잘 견디시면 됩니다. 물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 이런 금융교육을 받다 보면, 훈련을 착실히 받다 보면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개인사가 다 있어요. 집안에 뭐 어떤 일들이 있다거나, 뭐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뭐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는데 뭐 삼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어떤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다거나, 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졌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그런 개인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면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들어본 소리가 뭐 스포츠카를 뭐 타면 뭐 유지비가 얼마 나와요? 뭐 연비가 얼마 나와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한 달에 뭐 그러니까 뭐 얼마 들어가요? 이거는 뭐 보험비는 얼마예요? 자, 그런 거를 물어보는 시간에 본인이 어떻게 그 차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살 수 있는가부터 스스로 스피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피드를 끌어올려야지 상대방에게 뭐 이거 뭐 연비가 얼마고 이거는 얼마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그에 관심 있다면, 그쪽 분야에 관심 있다면, 그 아파트도 요즘에는 부동산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호갱노노나 뭐 그런 곳에 다 보면은 아파트 가격들이 다 나와 있지만 뭐 관리 기본 관리비 그럼 뭐 관리비는 얼마 나와요? 아직까지도 아파트 뭐 100억짜리에 집 100억짜리 관리비가 뭐 100만 원이 나오든 500만 원이 나오든 그 100억짜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거의. 그런 거를 궁금해 하기에 앞서 본인이 관리비를 한 달에 500만 원 낼 수 있는 그 타이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인생 설계를 뭐 3년, 6년, 9년, 12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주식을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3년에 2배씩만 먹으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꽤 많이 높은 편인데 3년에 2배면 생각을 해보세요. 3년에 2배씩 먹으면은 자 1000만원이 자 2000만원 되기까지 3년이 걸리죠. 그쵸? 자 2000에서 4000만원이 될 때까지 6년이 걸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면 자 4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12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아우 뭐 이 1000만원으로 8천만원 시드머니 1000만원 8천만원 만들 때가 12년이면 그 중간에 막 써야 될 돈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15년이 되면은 1억 6천이 되죠. 그쵸? 잘못됐습니다. 6년 9년이죠. 자 9년에 8천만원이고요 12년에 1억 6천입니다 자 12년 동안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15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3억 2천이 되고요. 18년이 되면 6억 4천이 되고 21년이 되면 12억 8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 1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만원도 정말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구나.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다라는 게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마라톤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100m가 아니에요. 100m. 제가 왜 주변 사람을 가리면서 난 사실 내가 까칠해가지고 사람을 제가 좀 가리고 만나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나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특히 어디 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제가 주식 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 딱 하고 뭐 하면은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막 나요.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장이 좀 살짝 뭐 최근 들어 뭐 한 10% 빠지거나 최근에 비율로 하면 10% 정도 빠지고 지수가 10% 빠지고 종목들이 한 20-30% 빠지면은 이때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99%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수들은 어디 가가지고 안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나 어떤 매스컴을 보면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씩 찾아볼 수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왜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냐면은 내가 여기에 나서가지고 지금도 혼자서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있는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벌고 있는데 한 달에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엄청 삶의 만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그 대중 속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전파하면은 자기가 피곤해지고 자기 실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공감 가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혼자서 짝짝짝 잘해요. 옆에 챙겨주고 싶죠, 지금은. 막 옆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막 챙겨주고 싶죠. 그쵸? 근데 나중에 혼자서도 잘 되면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옆에서 자꾸 귀찮게 전화 오고 뭐 연락 와가지고 뭐 사야 되냐, 뭐 이건 왜 떨어지냐, 저번에 너가 얘기하는데 왜 이거는 떨어지고 안 올라가고 있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3년, 6년, 9년 이렇게 기다려버리는데, 기다리면 올라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밸류를 측정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철학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매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환이 형은 오래 못 살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가 계속 뭐 몇십만, 백만 찍으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해요? 그거 하면 돈 많이 벌겠죠. 왜 안 해요? 내가 내 재명에 못 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나도 이런데, 이 겸손조차도 이런데, 겸손과 같은 어떤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 누군가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지금도 혼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뭐 누구 뭐 아는 지인을 위해서 내가 왜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얻을 게 뭔데? 내 시간 뺏어가면서, 에너지 뺏어가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중심적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기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참견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틀어지고, 그게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들끼리 그들만 이렇게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만나는 걸 좋아하지, 흑수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왜? 어차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좋겠죠. 그리고 한 번 살면서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희망이 현실로 바뀌어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노후 준비도 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아픈 거 치료할 수 있고. 누군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삶의 변화가 생겼다면 저는 또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 또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 형들처럼, 또 그 형들이 또 방송 보는데, 또 한 소리 듣겠네. 그 형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런 네트워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형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도 그게 더 싫은 거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너무 귀찮은 거지. 그리고 그분들 뭐 유튜브 찾아보면 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거는 성향과 변화의 차이지 어떤 또 삶의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누가 옳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견선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이유다. 나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 구독자 뭐 하고 시청자 뭐 얼마 안 되고 이런 방송을, 이런 매니아적인 방송을 제가 왜 하겠어요? 내가 처음에 방송을, 나 진짜 이게 제가 성격도 막 이렇게 괴팍하고, 내가 원래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성격도 괴팍해. 원래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원래 그런 게 다 있어. 그 농부 아저씨도 사람 좋아 보이죠? 그쵸?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일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처음에 필터링을 넣어버려요. 들을 사람 듣고 듣지 말 사람 그냥 죄송하지만 좀 다른 길로 가셔라. 내가 그래요. 단타 뭐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를 알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무슨 그 사람의 잘못이겠어요. 그게 이 사회가 주식 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고 가격을 맞추는 그 갬블, 도박으로 보고 있는데, 선 쭉쭉쭉쭉 그어가면서 기술적 분석 차트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습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보통 보면은. 근데 이해는 하지만 내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매니아적인 방송을 하는 거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들 망해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시청자 뭐 한 명, 두 명, 세 명 이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4, 50명, 뭐 50, 뭐 중간에는 뭐 한 100명, 200명 되고 막 했는데, 이제 말을 거칠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필터링 되고 절반 날라가고 또 절반 날라가고 3분의 1 날라가고 막 이래서 남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뭐야 그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오래 좀 되신 분들이 모도리님이잖아. 유비님하고. 그럼 앞으로 모도리2, 유비2, 모도리3, 유비3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람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 계속 나와요. 유비님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진짜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가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가치 투자에 눈을 떴다. 이제 투자는 내가 본업 회사 다니면서 막 이런 거를 막 못하겠다. 그건 잘못된 건 줄 알고 이제 가치 투자를 장기 투자 해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필터를 거치고 해가지고 남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계좌 까보면 어떻게 돼? 나랑 3년에서 5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박살났어. 이 인플레 시기에 제대로 누렸죠. 제대로. 주식으로 2배, 3배 수익 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일반 개인들은 불가능. 그거를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 과연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곰과 그 호랑이를 비유해서 결국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못 버티고 도망가고. 뭐 더 여기서 성격이 좀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지. 나를 욕할 거야 아마. 있어. 보면 주가 떨어지면은 원망하고 나 괜히 주식했다. 뭐 나를 원망하고 이제 외부 탓을 돌리거든요. 내가 얘기하잖아. 5년 뒤에 얘기해보자. 2016년도에도 5년 전 2016년도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자, 앞으로 2021년 되잖아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여기.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폭락장 버티니까 계좌가 더 풍성해졌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폭락장을 좋아해요. 폭락장이 안 나오더라도 이 변동성 지수가 막 30% 밑으로 빼버리고 이런 어떤 약세장을 사실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세장 지수 막 박스권 치고
지수 뭐 3000 깨졌다가 다시 3000 가고 3000 깨졌다가 다시 3000 가고 3300 갔다가 2800 가고 3300 갔다가 2800 가고 이런 어떤 박스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대세 상승장은 쫙 올라가는 것은 뭐 기본으로 그거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작년에는 용기로 수익을 냈다면 올해 1월부터는 자 진짜 실력이다. 실력은 지금부터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실력 싸움이다. 지금 수익률이 이제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지수가 살짝 빠지니까 여기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주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개별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개별 기업들의 상승세에 조건들이 붙는 거죠.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장세에 돌입한다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기업들이 막 빵빵빵빵 과거처럼 급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왜? 이미 3분기까지의 가격은 반영이 되었다는 시장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이제 내년 1분기를 본다는 거죠. 지수는 박스 치고 있는데 수익이 당연히 뭐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별 기업을 꼼꼼히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마찬가지 지수는 옆으로 빼는데 종목들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개인들은 그걸 못해요. 그냥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은 작년이 운이었다. 그럼 올해는 실력이다. 그겁니다. 실력이 돼야 돼요. 결국 실력이에요, 실력. 뭐 운으로 주식으로 뭐 1000만원 수익 나고 1억 수익 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압니다. 뭐 3억을 벌었든 5억을 벌었든 어차피 소멸될 거라는 거. 어차피 저 사람들은 소멸이 된다.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설계가. 그러나 실력으로 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더라도 실력이 뛰어나다면 대한민국에서 30억에서 200억은 주식 투자로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요. 언제 동안? 20년 동안.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거기서 운이 정말 운 7, 거기 운이 7이 붙어버리면 실력이 3인데 운 7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00억 코스로 가는 거죠. 1000억, 2000억, 3000억으로. 그러니까 30억에서 200억 사이는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거야. 일반인들 사이에서. 근데 누구나 다 벌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설계, 인간의 그 머리 설계가 못 기다리지 못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 실생활에서 아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치킨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0분, 40분, 한 40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전화해보고 왜 이렇게 안 와요? 혹시 물어보잖아요. 전화 딱 하고 거짓말처럼 한 3분에서 5분 있다가 띵동 해가지고 치킨 왔습니다. 그거 되잖아요. 그게 인간 지표라는 거야. 내가 기다리다가 못 버텨가지고 손절 쳤더니 그때부터 주식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동기부여를 또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좀 크게 압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긴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놓아야 되냐면은 나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개인독립님. 압박 계속 푸시. 나 운동하기 싫어. 난 살을 빼고 싶은데 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살 빼는 게 직장보다 나는 무조건 1순위야. 내 인생에서 1순위는 살 빼는 거야. 그러면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런닝하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래서 1시간 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옆에서 깨우면 되잖아. 몇 살 끌고 데리고 가면 되잖아. 어디 기숙사 생활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저는 6년을 했었어요. 6년을 했을 때 새벽 6시 되면 무조건 일어나고 나가서 새벽 운동 해야 돼요. 그게 룰이었어. 그게 규칙이었고요. 우리 학교의 규칙. 우리 학교도 꼴통 겁나게 많았어.
운동 잘하는 애들은 꼴통이 없는데 운동 못하는 애들, 이제 운동 포기한 애들이 꼴통이 많았어, 우리 학교도. 나도 추천하지 않아, 최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압박을 해주면. 뭐 코치 선생님이 있고 뭐 감독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은 레슨 받는 트레이너 선생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야구, 축구 뭐 등등등,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많이 있죠.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푸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죠? 그쵸? 부자 되고 싶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본인만의 그 돈의 액수는 있을 거 아니야. 본인 누구는 뭐 얼마 이런 거. 뭐 누구는 뭐 경선 말대로 30억, 누구 말대로 뭐 50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뭐 300억,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되고 싶죠. 되고 싶어요. 근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포기할 것들이 많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사교육을 끊어야 돼요. 그건 내가 좋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시키는 건데 사실 그 반대죠. 애들을 망치러 가는 거니까. 사교육 끊고 그걸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벤츠, BMW, 뭐 어떤 자동차를 어떤 생계를 위해서라면 사야 되는데 뭐 그냥 남한테 보여지는 거를 위한답시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뭐 벤츠 BMW나 뭐 어떤 그런 고급차를 산다거나 할부로 해가지고 그런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도 포기해야 되고요. 담배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다 어딘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나는 유흥이 좋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막 그런 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샤넬을 좋아해. 막 사. 뭐 프라다, 샤넬, 뭐 구찌.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요. 뭐 한우, 뭐 좀 비싼 음식들, 맨날 SNS 찍고 올리는 그런 어떤 좀 값비싼 것들을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내려놔야 돼. 근데 그 한 개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들을 사교육부터 오늘날 명품 소비까지 그걸 포기하게 된다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1년, 2년, 3년은 더 돼요. 아까 보셨죠? 1000만원이 2000만원 되고 2000이 4000, 4000이 8000, 8000이 1억 6천. 자, 1억 6천부터 2배씩 먹으니까 억대로 붙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50대에 노후 준비를 다 끝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나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를 50대, 60대에 알아가지고 이제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제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5, 60대 시청자분도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 이분들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유 난 늦었네. 끝내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지금은 20년 젊게 사는 겁니다. 님이 50대면 거기서 20 빼면 돼요. 나이가 뭐 60이다 그러면은 4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뭐 벤츠 S클래스도 탈 수 있고요. 아파트 지금 현재 시세 뭐 한 40억, 50억짜리에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4, 50억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파트 한 10억 정도 살고 뭐 주식 배당 받아가면서 그걸로 생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고요. 아셨죠? 자, 알았다.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워야 돼요. 머릿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사실 스님이 엊그저께도 그 얘기를 했잖아. 몸을 맡겼다. 그 얘기가 딱 맞는 거야. 내가 이제 뭐 그렇잖아. 자, 그 말은 즉 머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머리를 비워야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왜 안 바뀌냐면 비우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휴지통 비우기 클릭 몇 번이면, 클릭 한 두세 번이면 휴지통 비우기 딱 메일 삭제도 뭐 클릭 몇 번이면 되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 몇 번이면 딱 결제 뭐 한 세네 번만 터치하면 바로 이렇게 결제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내 30년 인생 동안, 50년 인생 동안 부자가 되지 못했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다면 머릿속을 비워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채워넣어야 되는데 나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아니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50년 60년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저게 맞더라, 이게 맞더라, 저게 맞더라. 부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맞았다면 당신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우리가 전원주택에 살 때 마당에 풀들이 잔디하고 잡초가 다, 이게 식물들이 다 차 있어요. 그쵸? 마당에 식물들이 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심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뭔가 새로운 걸 심고 싶다. 근데 다 빼곡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소나무만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있다든지. 근데 나는 대추나무도 심고 어떤 뭐 향나무도 심고 싶고 감나무도 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거를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쵸? 기존 걸 다 뽑아가지고 갈아엎고 새로운 걸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머릿속은 과거의 행동들을 미래에서도 반복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변화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변화가 왔을 때는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몽골의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 있잖아요. 유목민들 뭐 소 이렇게 막 몰고 양 몰고 저기 어디 시베리아 뭐 어디 가면 뭐 어디 그 녹용 같은 애들 막 그 숭늉 이렇게 고기 막 먹고 뭐 다큐 보면은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 이 생활이 저는 제일 좋아요. 이 생활에 만족합니다. 저는 어디 떠날 생각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변화시키려면은 내 머릿속을 싹 다 먼저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그때부터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황골탈퇴. 제가 얘기하는 솔개라는 겁니다. 솔개. 솔개가 40년, 50년을 사는데 이제는 죽을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명이 4, 50년이니까. 자, 50년이라고 치면은 솔개가 50년에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은 그 썩은 불이, 낡은 날개, 썩은 발톱을 그 부리로 깃털들 다 뽑고, 바위산에서 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깃털들 다 뽑고, 발톱을 자기 다 뽑고, 부리도 깨트려가지고 새로운 부리가 나고 새로운 깃털이 나면서 새로운 발톱이 나면서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는 거죠. 1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과 인내를 견뎠기 때문에 거의 한 100일, 200일 정도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깃털이 오면 바로 옛날 정성기처럼 또 날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우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특히 어떤 한 종목의 비중이 세게 많았을 경우에는 승부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승부를 당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게 3년 뒤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의 몰빵으로 들어갔는데 3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마이너스 뭐 50% 되어 있고, 거기서 추가 매수 해봐야 티도 안 나고, 왜냐면 처음부터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도 잘 안 내려가고 지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0m 전력 질주를 해놨기 때문에 오버페이스 걸려가지고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99%가 많다. 저는 사실 진짜 안타깝지만 모든 여기 시청자들이 2026년까지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현실은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 개인 독립님. 그쵸?
뭐 개인 독립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선하고 매너 있고 그러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겠지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조두순 같은 놈들도 살아 숨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타깝지만 안 될 사람들은 안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꾸준히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놓고 기다릴 수 있다면 꼼꼼하게 무뎌가지고 내가 1년, 2년의 투자가 아닌 10년, 20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면 무덤덤하게 단언컨대 여기 사람들 다 된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확신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선행으로 운을 모으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선행을 베풀면 잘 돼요. 선행을 베풀면. 나는 사람한테 실망하지도 않아. 나는 그거 저 그거 30대 되기 전에 다 졸업했어요. 지금 내가 이제 40대지만 동안인가? 30대가 되기 전에 이미 사람에 대한 그런 거는 실망감에서 나는 거기서 다 졸업을 해버렸어. 빨랐어, 조기 졸업을. 그거를. 그래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저는 경선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거든. 동맹님 진짜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는 경선님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 못 봤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여정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물론 마음속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감정의 기복이라는 거 있죠. 감정의 기복.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논리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성적으로 다뤄야 된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도 알아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전국의 어떤 시청자들이든 여러분들이 저 누굽니다 하면 제가 대부분은 알아요. 제가 닉네임을 막 이렇게 바꾸고 아이디를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저 누굽니다.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리기사 뛰고 있는데 제가 뭐 어디 관리직 일하고 있는데 어디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뭐 1번 이렇게 누르시고 생방송 뭐 참여하시고 뭐 까치님이 저 까치입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저도 자산 증시 이뤄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도 제가 끼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그런 투자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5억 이라는 그 큰 돈을 처음 딱 투자를 해봤을 때 뭐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준다, 기간 조정을 준다. 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스럽지. 엘리트 선수들도 인터벌 훈련하면 고통스럽게 하는데 뭐 이봉주 선수는 1km 뛰는데 1000m 뛰는데 그때 뭐 편하게 뛰나? 진짜 제대로 기록 측정해가지고 인터벌 뛰면 이봉주 선수도 캑캑대요. 100m 딱 뛰고 나서도 헥헥거린다니까요. 황용조라든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에 맞게끔 뛰는 거예요. 페이스에 맞게끔 긴 거리를 내가 내 페이스에 남의 페이스에 남이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얼마를 벌었다 그거에 동요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내 것만 잘 챙기면 돼요. 남의 거 막 이렇게 주변 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칠 때 내 것만 잘하면 되는데 옆에 막 컨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반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 것만 잘해가지고 남의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만 달리면은 내가 꿈꾸던,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땅 뭐 대지 뭐 한 200평 300평 사가지고 거기서 주택 올려가지고 강아지랑 뭐 키워가지고 막 이제 애들 막 다 출가시키고 뭐 거기서 뭐 뭣도 키우고 뭣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뭣도 키우고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두에 흙이 묻지 않는 어떤 럭셔리한 삶을 그런 걸 또 추구하는, 호텔에서 식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즐길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기다리는 그 고통은요, 받아들여야지 피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요. 공부는 하기 싫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게임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뭐 노는 거, 문화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할 것들이 많아요. 꾸미는 것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꾸밀 수도 없고, 이쁘게 뭐 연애도 못하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연애도 못하고 젊으니까 해야 되거든요.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지금 내가 10년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대대손손 100년, 200년, 300년 동안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희생도 아니야. 그냥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면 10년 뒤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거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소통방송 하겠습니다. 소통방송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질문할 때도 남의 눈치 막 볼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이것도 질문 오기 전에, 소통하기 전에 이것도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월 30일입니다. 자,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특강 추천주 3종목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과 함께 공개하니까 토요일 날 공개해서 월요일 날 바로 그냥 다 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실시간 온라인 로칭이 되고 딱 1시간만 해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그래서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다 메일로 드리기 때문에 시청 못하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강비는 88만원이고요. VIP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강 들으신 분들 한해서 288만원으로 이렇게 360만원인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문의로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유 아르고님, 어서오세요. 아르고님도 오래 되셨죠? 잘 풀려야 돼. 잘 풀리고 해야 돼요. MW님은 내일 차 나오나요? 이제? 벌써 5일 됐네요. 20일날 받기로 했는데 25일로 됐다고. NW님 시력 몇이에요? 시력이 썬팅 그 농도 정하셨습니까? 50%에서 70% 하라고 제가. 내가 지금 차를 다시 산다면, 또는 내가 썬팅을 혹시나 새로 한다면 나는 70%로 할 거야. 썬팅 농도 70%. 밖에서 사람들이 뭐 나를 뭘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안전에 여러분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썬팅이 밝아야지 열 차단이 좀 되면서, 물론 밝으면 밝을수록 열 차단이 조금 상대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도 괜찮아. 근데 썬팅이 70%면은 비싸. 빠르면 내일이고 아니면 27일날 27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항상 여유를 그렇게 하고 보면 되겠죠.
동림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태공님 요요히 잘 기다리고 있나요? 어유 인상님도 어서 오시고요. 야 루터님은 다음 달에 보겠네요. 특강 끝나고 제가 오프라인 모임은 얘기할게요. 특강 끝나고 난 뒤에 오프라인 모임을 좀 빨리 얘기하는 거.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하긴 했지. 넌지시 또 해가지고. 아휴 근데 내가 이 일 하면서도 아휴 내가 그래 뭐 말 못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말을 그냥 안 한 거지 사실. 안 한 건데 안 한 거긴 한데 있어 사람 그냥 저한테 무언가를 바라면은 실망이 커요. 뭘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 그냥 방송 계속 해주면 좋겠다 그거지. 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네가 이 정도 해라 그런 거를 딱 바라잖아요. 바로 그냥 그러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 그냥 우리가 그런 거잖아 그런 게. 근데 내가 보면 좀 모두가 다 내 방 같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안고 가면 좋은데 내가 안고 가기 싫으니까 나는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사람이. 그저 건강하십시오. 예,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주가가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것들도 많아. 우리 종목들 지금 우리 종목들 뭐 매도할 것들 막 매도하면 수익률 장난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딴 거 사고 또 해가지고 막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쫙쫙쫙 매도 때려버리면 이제 신고가 나올 때 매도 때려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또 사람들 또 막 계좌 신고 단톡방에서도 계좌 신고가입니다. 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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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에 후회를 하면 안 돼. 5년 뒤에. 겸손과 같이 지금 한 3달 했다, 5달 했다, 1년 했다, 2년 했다. 그럼 뭐 한 5달 했어요. 앞으로 4년 7개월 뒤에 보자고. 4년 7개월. 바나나님 그렇지 않아? 바나나님도 아직 나중에 5년 지나봐요. 바나나님 5년 딱 돼봐. 큐님하고 바나나님 5년 딱 되면 딱 그래. 근데 내가 그거는 있어. 우리 아무래도 여성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여성분들은 욕을 한 사람을 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남성분들보다는 감정적이 더 크다 보니까, 감성적인 게 크다 보니, 막 그냥 여기 남자들은 야 이 새끼야 막 내가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렇게 뭐 나이가 뭐 60을 먹든 저 사람이 20이 나이가 20살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부어버리잖아 그냥. 근데 이거를 여성분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가끔 이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마상을 입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뀌지는 않아. 근데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유튜버 중에 주식을 제일 잘해도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으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내 그 실수니까. 하지만 그걸로 떠나는 사람들은 내가 붙잡진 않아. 왜? 어차피 나랑 같이 오랫동안 못해. 어차피. 추님, 바나나님, 오케이? 내가 여성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좀 세게 하잖아, 세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겁나 힘들어, 진짜. 진짜. 아니, 예, 보세요. 겁나 힘들다니까? 극한이야, 극한. 이거는 여기, 이제, 나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할 거야,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성도가 1000명이에요. 자, 목사님 성도가 1000명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성도가 300명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 전도가 돼가지고 그치?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잖아. 300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 300명이 다 조폭 문신충이야. 다
막 검정색 세단 몰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야 왔다 여기서 이제 우리 황골 탈 때 하장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야 으쌰 야 아야 이 새끼 너 왜 예배씨가 왜 이렇게 늦어 이 새끼 너 대가리 박고 막 이 새끼야 너 확 그냥 막 교회에서 막 그래봐 그러면은 그 교회 어떻게 될까? 돼? 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거기서 인내심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난 모르는데 기존 1000명의 성도들이 파탄날 수도 있어.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리길에서 나는 진짜 나 우리 모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그거. 우리 모사님 되게 현명하신 분이거든. 철학과 나와가지고 근데 정답은 안 내리실 것 같아. 너무 현명해가지고. 뿌라닭은 안 드시나요? 아니 먹어요. 먹은데 요즘 BHC 뿌링클 치킨이 좋습니다. 스피릿님. 뿌링클 치킨이 요즘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뿌링클 치킨. 그게 겁나 맛있어. 치즈 뭐라고 이것저것 막 해서. 그건데, 제가 구절초님이 그래도 좀, 우리 여성분들이 나를 좀 걱정은 좀 해. 남성분들이야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원래 우리 남성분들은 사회생활 많이 하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뭔가가 결혼 안 했지만 막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게 책임 의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남성분들은 그런 걸 캐치를 잘 안 하는데 외부로 표출을 안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 보면. 우리 여성 시청자 별로 없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들 거예요. 네. 내가 왜냐면 강하게 푸시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성분들이 섬세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혼합돼가지고 기업을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도 남자와 여자 직원들의 밸런스가 맞는 기업들이 사실 좋아요. 임원들 중에 여성 임원들이 있는 기업들이 좋아. 아예 없는 기업들보다. 그게 ESG 중에 하나거든요. 투명 경영. 환경, 책임, 경영이니까.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들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남성 시청자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내가 그래 남자들도 그래. 아유 뭐야 독립님 그거 모두가 다 모도리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 모도리님 그래 모두가 다 유비 같은 사람, 모도리 같은 사람, 뭐 여정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럼 거기 남자들 중에서도 막 속 좁아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사람이 그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거를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야? 목적 뭐 내가 겸손님 몸짱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겸손님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겸손님 뭐 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말 좀 이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수익을 무조건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근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야. 또 사람들이. 다른 거를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막 찾아요. 다른 거를. 자, 이렇게. 아, 저 새끼는 인성이 안 된 놈이다. 아, 뭐 실력이 좋은 뭐야. 인성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거. 야, 너 전쟁 중인데 거기서 인성 따지고 있냐? 지금 북한군하고 막 짝두고 있는데 지금 총 한 발 맞으면 진짜 죽는 상황인데 하늘나라 가는데 너 같으면 거기서 야, 괜찮아 북한 뭐 AK 소총 쏘고 막 쏘고 있는데 야, 괜찮아 나 안 쏠게 하다가 총 맞고 죽고 그러냐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옆에 저도 죽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그러냐고. 손님 안녕하세요. 전쟁이라니까. 전쟁인데 거기서 인성 따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물론 내 인성이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그냥 잘하면 되거든. 워렌 버핏 볼 때 우리가 주변의 부자들을 볼 때 깎아내리려고 하잖아. 부자들을 여러분들이 증오하면 안 돼요. 부자들을 좋아해야 돼요.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자들 싫어하면 안 돼요. 부자들 좋아해야 됩니다.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부자들 좋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쫙 힘차게 성장할 수 있어요. 막 20대가 페라리 타고 다닌다고 막 거기서 부모 잘 만났네.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50대, 60대더라도 나도 지금 안 늦었다.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거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그거를 비워내지 못하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야,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주의에 살면, 북한에 살고 있으면 그런 생각 해도 되지. 북한에 뭐, 김정은이 알아서 뭐, 대가리 쳐버리고, 그들만 배돼지 부리고, 어차피 옆집에도 고구마 먹고, 옆집에도 감자 먹고, 어차피 여기도 하루 한 끼 먹고, 여기도 하루 한 끼 먹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하루 한 끼 콩 볶아 먹는데, 뭐, 거기서 뭘 부자를 욕을 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꿔야 돼. 변호사님 방송 꾸준히 듣는 사람은 변호사님 인성 좋으신 거 더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또 소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람 저한테 회비를 1년에 600만원 내고 뭔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5성급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잘못 들어오셨어. 그거를 여기는 돈 내고 빠따 맞는 곳이야. 여기는 그래도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드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렸으면 때렸지 내가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때릴 일은 없습니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는 그것만큼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내 말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다 이루어져요. 무조건 이루어져. 나랑 같이 주식 투자를 5년 동안 했다. 돈 못 벌었다. 그냥 다 같이 나가 죽어야 돼. 그냥 다 같이. 방송 줬고 그냥.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뭐 막 자살을 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방송도 아무나 하면 안 돼. 요즘 방송도 진입장벽이 낮아져가지고 막 그러는 건데 특히 주식 방송은 아무나 하면 안 돼. 남의 인생 다 조져버리는 거거든. 그게 어떤 뭐 경제학자 막 와가지고 앞으로 뭐 폭락 나온다 뭐 가계부채 1800조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하면 뭐 달러 사야 된다 금 사야 된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1시간 2시간 동안 막 떠들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니까. 나오면 안 돼. 그 사람이 맞았으면은 조선시대에 끝냈어야 되지. 앞으로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요즘 연예인 사건 사고들 막 나오잖아요. 뭐 K군, P군 뭐 해가지고 뭐 P군은 나중에 뜯어봐야 되겠지만 뭐 K군 뭐 해가지고 막 그런 연예인들 그런 사건 사고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관계를 잘 정리 못한 거지. 그냥 미성숙한 거지. 그게 그런 것도. 쌈스님 안녕하세요. 그런 것도 미성숙한 거야. 인간과의 그 관계도 좀 그 맺고 끊음을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A까지 지웠는데 막 카톡이나 문자 뭐 틱하고 그냥 연락 뭐 한 통화로 그냥 틱 그냥 뭐 이제 헤어지자 뭐 그래 버리면 결혼하자고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뒤늦게라도 떠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뜰 줄은 몰랐겠지. 근데
뜬 거야. 뜨니까 이게 알려지기가 두려운 거야. 그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살면은 그냥 오픈하면 되거든.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늦게 뜨다 보니까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에 멀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지. 누가 옳고 나쁘다 하기 전에 그부터가 이미 그 매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그 터지는 다시 다 풀어야 되거든.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연예인들 막 추종하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카메라 켜진 거하고 꺼진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 있어. 나도 내가 그래도 멘탈이 세지. 내가 멘탈이 엄청나게 세지. 아마 나는 내가 대한민국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멘탈 제일 센 것 같아.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면에서든 난 멘탈 제일 세다고 봐. 그 자란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어. 계속 내 뒤에 돌아보면은 진짜 개 빡세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겁나게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졌거든요. 제가 그 운동 선수들이 보통 그래. 그리고 나는 그래도 착실하게 이렇게 컸단 말이야. 중학생, 고등학생 뭐 하고 뭐 이렇게 뭐야 또 그 사이클로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하고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겪다 보니까 또 사회 나와가지고 또 그 조선소에서 일하고 배 해체 작업하면서 그런 데서도 좀 억세게 해놔가지고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바닷가 사람들 세지. 바닷가 사람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나 못 이겨, 여러분. 내가 그랬었어. 이희진 같은 놈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네요. 내가 거기에 아유 뭐 그래 걔도 걔 나보다 나이도 어리거든. 어려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지. 그 물량을 떠넘기기만 지 주식을 떠넘기지. 그것도 상장 주식도 아니고 비상장 주식을 지 물량을 회원들한테 떠넘겼으니 그게 얼마나 그것만 안 했으면 이익은 그렇게 안 됐을걸? 그렇게 안 됐어요. 비상장 주식 차라리 상장된 주식 뭐 그거를 떠넘기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 그 정도까지는. 근데 비상장 주식 내가 그러니까 장외 주식 그런 거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엔젤 투자라 해가지고 뭐 하는데 100개 투자하면 100개 다 망하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 중에 한 개 얻어 걸려봐야 못 뽑아. 카카오처럼 되지 않으면. 엔젤 투자라는 게.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있지. 또 지분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걸 너무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안 빠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만 주목하면은 어디 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ELS 투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지도 마. ELS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것도 금융교육이 내가 이거 다 했어요. 이거를 다 했는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하는 거지. ELS 같은 경우에도 상품들이 예를 들어 코스피가 2000이 안 깨지면 자, 예를 들어야 이거를 설명하기 쉽게. 이 상품이 무슨 상품이냐면은 ELS가 연 수익률이 뭐 5에서 6% 준다 그러면 막 혹하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만 안 깨지면 연 5에서 6% 준다. 그러면은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예를 들어 지금 4000이야. 4000인데 2000 안 깨집니다. 4000인데 2000 안 깨집니다. 깨질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깨져요. 뭐 글미도 이제 인하하고 인상해봐야 깨지도 않고 막 그래.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60대 은퇴하신 분들 60대들이 막 가입을 한단 말이야. 60대 분들이 모르니까 1년에 6% 주면은 높은 거 엄청 높은 거잖아 이거. 하는데 대박이 나봐야 나는 이런 걸 싫어하는 거야. 대박이 나봐야 5%야. 5% 먹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실패가 나오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가루가 되는 거야, 가루.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ELS나 파생상품 같은 거. 그러니까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에다가 뭐 독일 그 있잖아. 독일 그 상품. 독일 금리가 뭐 여기 올라가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면 그거 뭐 하겠다. 그것도 왜 그런 사태가 나와? 먹어봐야 5%. 먹어봐야 5%야. 먹어봐야. 그러니까 내가 배당 투자도 배당 주식들 뭐 할 때 KTNG는 사도 되지. SK텔레콤이라든지. 봐, KTNG는 물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이거 떨어진 것도 없잖아요. 내 말 듣고 이거 샀으면은. 그러면 이 주식이 앉아서 돈 버는 구조잖아요, 사실상. 담배 뭐 팔려고 생각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담배를 찾아 살려고 들어오는 회사니까. 뭐 인삼이라든지 홍삼. 배당만 주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 되고 배당과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회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만 이렇게 주는 회사 이거 사다가 이꼴 당하는 거야. UIL처럼 이 회사가 배당을 6%, 7%, 8% 이렇게 7% 주다가 작년에 배당 컷 나왔거든요. 이거 올해도 배당 안 나와요. 이런 주식들 사면은 진짜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들. 개 끝장나는 거야.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이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되는 회사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5%, 6%, 7%, 8% 받아봐야 주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작살 나는 거야. 배당도 안 주고 주가 밀려버리면.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SK텔레콤은 앞으로 긍정적이야. 긍정적인데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나는 SK텔레콤 예전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거 사놓고 그냥 배당 보고 들어가 버리면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18만 뭐 이때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그랬고 20만원 전후면 괜찮다. 20만원 초반 뭐 10만원 후반 여기서 뭐 4, 5 오면 괜찮을 거다. 어차피 이것도 다시 갈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다시 가잖아요. 배당 이제 꾸준히 받으면서 수익률은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50%면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거의 한 40% 수익률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배당을 10년 동안 꾸준히 줬는가 이런 것들. 배당을 보면은 뭐 쌍용 CNE, 쌍용 양해죠 예전에.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배당을 보고 이렇게 하면 배당과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물리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올라간다는 거야. 이런 게 어차피 벌어들인 돈을 계속 주는 거니까. 대신 큰 수익은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우리가 축구로 치자면은 뭐 수비를 쳤을 때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는 있고. 하지만 내가 자산 증식이 먼저 큰 자산 증식이 먼저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성향 차이니까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런 거야. 그런 거. 내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은 쌍용 CNE를 사실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굳히게 들어가고 조금씩 느리게 좀 안전하고 느리게 성장은 하겠지만 안전한 게 우선이다 그러면은 쌍용 CN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뭐 KTNG라든지 이런 어떤 증권주, 보험, 증권, 은행, 뭐 BNK 금융지주 이 부산은행이 엄청나게 가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투자도 가능하다. 어차피 특히 저는 KB를 가장 좋아하는데 뭐 배당은 나쁘지 않게 주니까요. 그래서 4% 지금 3%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 나오고 증권 회사들도 뭐 삼성증권 뭐 이런 거 삼성증권 예전에 도의적으로 좀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대신증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봐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으면은 굉장히 좀 배당도 받고 주가도 같이 성장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 같은 사람들이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은
뒤통수를 안 쳐요. 뒤통수를 안 치는데 대신 이제 안 치는 대신 이제 그게 있지. 좀 압박 푸시가 좀 세지. 이게 좀 세요.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진심은 통할 사람들만 통하면 좋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다 품 안에 조두순 같은 사람들 내가 품 안에 놓고 내가 갈 수가 없거든. 우리가 그렇잖아. 나는 뭐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내가 동네 양아치 애들까지 다 이렇게 품 안에 넣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얼른 좀 필터링하고 쳐내고 초반에 방송에서 그쪽 파니님 계신가? 계속 쳐내니까 유비님 그렇잖아. 막 이상한 얘기 막 말하고 시비 걸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는데 가끔 들어와 보면은 막 이렇게 하면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내가 다 쳐내니까. 지금 봐봐 시청자 이제 한 방송도 많이 늦었지만 시간도 늦었지만 28명이야. 지금 28명이 보고 있어. 뭐 물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자야지.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다들 주무셔야죠. 노빵 보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제가 사람을 걸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클린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예요. 걸러가면서 갈 거야. 우리가 돼지국밥이나 어떤 국밥 맛집 국밥들 보면 토렴을 잘하잖아. 이렇게 토렴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국물을 여러 번 토렴하면 겁나 맛있어. 맑으면서 진하고 맛있어. 부산에 그 영도에 제기국밥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토렴을 엄청나게 잘해. 부산 놀러 가면 그 영도에 제기국밥집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 토렴 막 이렇게 저도 많이는 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필터링이 필요하다. 방송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람을 늘리는 방법은 알는데 늘리면 사람을 뭐 이제 10만, 20만, 30만, 50만으로 늘려버리면 구독자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 성향이 나는 이제 바꾸기를 싫어하니까 이대로가 좋으니까 나는 내 수명이 짧아져 그래. 사람이 늘어나면 그럼 나는 내 수명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쫙 쳐내고 안 될 사람들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매니아 방송이지. 사람들이 그래요. 제 어떤 가족 중에 한 분이 매니아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말 그대로 매니아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매니아 방송하지 말고 이제 욕하지 말고 또 그 병신이라는 단어도 빼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다. 근데 뭘 병신이 문제가 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그치만 그냥 이대로 가려합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그냥 뭐 루턴 벤츠 끌고 다니고 유비도 저기 뭐 포르쉐 한 번은 타야지. 그래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기 MW도 나중에 나이 이제 30대 되고 겸손님 저 결혼합니다. 겸손님 덕분에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가게 됐습니다. 발리에서 1,500만원 화끈하게 쓰고 오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막 훈훈하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신혼여행 발리가 겁나 비싸거든. 제일 비싸. 아니 발리가 아니라 아니요 몰디브. 몰디브에서 1,500만원 쓰고 오겠습니다. 그럼 마르셀 루턴 안티 0001 별풍선 94개. 루턴님 경선계 감사합니다. 오늘 안 쏴주셔도 된다. 그래도 그치 1시간 40분 41분 해서 소중한 경선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구절초님, MW님, 윤서님, 쌈수님, 춘님, 파니님. 춘님 나중에 김장 안 해도 돼요.
그 다 그 장난인 거 알죠? 까치님, 루터님, 광망님, 주기님, 동민님, 개당님, 아르곤님, 유빈님, 서리님, 손님, 다들 강태구님, 녹방 보고 계신 분들, 또 마트님이라든지 여정님, 파미님 다 이런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 만나가지고 잘. MW 중 별풍선 94개 선물. 아니 쏘지 마. MW님, 아니 경성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차 출고하면 막 애지중지 하지 마. 그냥 물건이야. 물건에 대해서 막 애지중지 할 필요 없어. 막 휠도 긁고 나중에 범퍼 긁어도 돼요. 범퍼는 소모품이라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라이트 깨졌다 어디 조보 때 박아가지고 사람만 안 치면 돼. 사람만 안 치고 대물 보험 10억짜리 들고 그러면 돼. 앞차 페라리 박어도 대물 10억인데 그냥 보험 처리하면 돼요.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그럴 필요가 없어. 페라리 차주는 좀 짜증 나겠지. 아 진짜 그런 게 있다. 우리 동네에는 페라리 없어요. 박을 일이 없어요. 그런 차 없어요. 우리 동네 시골에서. 근데 시골에 놀러 온 페라리들이 있거든. 시골에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왜냐면 이제 시골에 놀러도 가고 또 그 중에 불륜 커플들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시골 외진데 거기 놀러 가다가 뒤에서 박았는데 페라리 받고 롤스로이스 받고 분명히 쌍용 마크인데 얼마 안 나오겠지. 쌍용 차인데 딱 보니까 쌍용 차야. 딱 더블 S가 있네. S가 2개가 있네. 근데 차가 좀 길어. 나중에 보험 대물 보면 2억 5천 나와 있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그리고 출근길에 잘 사고 난다. 퇴근길보다 오히려 출근길에 사람들이 급하니까.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아르고님 잘 하고 있어요? 좀 심심할 거야. 10월달 장은 좀 심심해요. 9월달, 10월달 이런 거는 심심한데 하반기에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투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종목들이 다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지수가 좀 밑으로 옆으로 좀 끌거나 이런 변동성을 좀 이루더라도 그 안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신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잘 종목들 간직하고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 일어날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제 긴 방송을 보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출근 일하러 열심히 가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